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때 그 일제시대 때 언론의 부침이 상당히 심했어요. 뭐 창간됐다, 폐간됐다, 뭐 굉장히 그렇죠. 심했는데 그러다가 유명한 건 독립신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문의 날이라고 있거든. 그게 4월 7일인데 그게 독립신문 창간 날이야. 그걸 따가지고 신문의 날을 했는데, 근데 왜 나중에 독립신문이 그 뭐 친일 뭐 이런 게 시끄러웠다고.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신문의 날을 4월 7일로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 황성신문 창간된 날로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황성신문은 뭐 그렇잖아. 박은식, 신채호, 뭐 예. 장지현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신문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시라 방송되고 알지. 그렇죠. 장지현이 했었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지현이 구속되고 황성신문이 무기정간을 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신문사들이 우리 민족신문을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다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중동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일제가 여기 충격받았지.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이 비폭력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데모를 했는데 여태까지 헌병 통치에 의한 그런 그렇죠. 무단 것들이 통치. 울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바꾼 거지. 그게 이제 문화식민 정치로 바꿉니다. 강압적이 아닌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 유화책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신문의 허가였어.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예. 요 세 개입니다. 이게 시사신문, 시사인 이런 거야? 아이씨. 그래서 1919년 9월에 조선 총독부가 자, 민간지를 허가한다라고 하자 막 수백 건의 그 요청서가 총독부에 왔어. 예. 나도 내주세요 이랬는데. 쇄도했구만. 그런데 총독부에서 딱 3개만, 방금 얘기했던 시사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3개만 했는데, 시사신문은 이 친일신문이고 조선일보도 친일파 신문입니다. 이게 스타트 자체가? 그러니까 조일 동아주의 친일단체라고 있어. 거기서 만든 대정실업 친목회.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친일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종석이라는 사람이 창간 신청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대정실업 친목회 자체가 친일단체이니까 조선일보는 그 창간 자체가 좀 쪽팔리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난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우리 종편 허가했을 때 그때랑도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종편호가 아예 처음부터 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받은 게 다 이제 종편하면 자기 편인 거다, 아니면 그런 이제 조중동부 그쪽만 내준 거 아니에요.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거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아니 총독부에서 왜 친일 신문을 2개나 내줬겠어, 3개 중에. 그러게요. 그러지? 예. 근데 동아일보는 그래도 조금 나. 조금 나고. 조금. 조금 낫고, 네. 조선일보가 먼저 창간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시사신문하고 동아일보가 창간하고 4월 1일입니다, 이날이. 근데 뭐, 알다시피, 백성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친일파들이 만들었던 신문이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백성들의 외면을 받아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좀 쪽팔리잖아,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압수나 정간 당하기 위해서 논조를 일부러 좀 강하게 써. 그래가지고 그 경무국에서 조선일보한테 압수 통보를 오면 기자들이 맞아! 그랬다. 압수다! 압수당했어. 오케이. 신문 잘 팔리고 우린 휴가고 오케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 부끄러운 우리 언론사죠. 자, 이렇게 쇼를 했는데, 근데 이런 쇼도요, 사장에 송병준이 들어오니까, 이 말짱 도루묵대 쇼도. 왜냐면 이 송병준이가 친일파였거든. 송병준이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친일파고, 원래 이 사람이 무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옥균이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무관이야, 이 양반? 예. 김옥균을 암살하라는 밀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김옥균에게 가마를 받아서 김옥균의 동지가 돼요. 여기 사람 말을 잘해야 돼. 꼬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돌아와서 청일전쟁 때 청일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유리해지니까 일본에게 붙습니다. 드디어. 예. 요때 당시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일진회가 친일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대표적인 그 일진회의 친일 활동의 예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10일 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일본에게 이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일진의 선언서를 일진회에서 발표하기도 하는데 먼저. 여기에 일본이 먹기 전에 외교권을 먹기 전에 요때 앞장섰던 게 송병준. 그리고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렇게 해서 파견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자 이또의 말을 듣고 일진회에서 앞장서가지고 고종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한일 연방안이라는 것을 직접 유세를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수상 가스라한테 상금도 받고 그리고 얼마 받았어 그때? 상금도 받고 그때 그건 잘 은 같은 거 받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그리고 가스라한테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1억 엔만 우리 주면은 한일 연방 바로 된다. 뭐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거지. 지금 말한 가스라가 저번 주 말한 가스라 데프트의 가스라야? 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자작의 지위까지. 완전 갔죠. 친일파네. 예. 근데 이런 친일파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중들은 뭐 더더욱 조선일보를 외면하게 되겠지. 민중들이 조선일보를 외면하면 어떻게 돼? 신문이 팔리겠어? 안 팔리지. 완전 적자지 뭐. 그래갖고 안 되니까 송병준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 물러납니다. 그리고 신소구한테 넘기는데 송병준으로부터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했지 신소구가.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사장이 아니고 부사장으로 물러나고 민족 지도자 이상재를 사장으로 올려요. 그리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상엽을 고문으로 땡겨오는데 나중에도 이렇지만은 조선일보는 동아일보 사람을 되게 많이 땡겨왔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이벌 관계지.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근데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조선일보가 좀 혁신을 좀 가합니다. 그러니까 논조도 조금 세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최초죠. 조석관제 채택하고 뭐 부인난 여자를 위한 그런 것도 신설하고 최초 여기자도 채용하고 있었어? 파격이지. 만화도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했어. 만화 연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제 탄압을 여기서 이때부터 조금 받게 돼. 받게 되니까 정관이 자주 되니까 적자는 또 쌓여가죠. 그래서 사장도 자꾸 바뀌어. 이상재, 신서구, 안재영, 유진태, 조만식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가서 이제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게 됐지. 요거를 아예 매의 눈으로. 희열이 형처럼 희열이 형이 아이유 보듯이. 그렇지. 독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응모. 방응모야.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개초 방응모.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입니다. 지나간다. 별걸 다 한다. 잘 끊어가라잉. 방언모 들어갈게. 타이트하게 붙지 말고. 이 방응모는 원래 동아일보 정주지국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예. 한학 외에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만주에서 신문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방응모가 동아일보의 신문 대급을 미납해서 여러 번 동아일보 본사로 가서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웃긴 거지.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방응모가 직접 동아일보 서울 본사를 찾아가서 좀 봐주십시오. 몇 달만 시간을 주면 대금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조까. 너는 돈 없으면 신문 판매 손 떼! 이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방응모가 그 자리에서 울불싸인 목소리로 좋다. 어디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를 갈았네. 그 후에 방응모는 운 좋게 고향 이북에서 금광을 개발해서 떼돈을 봅니다. 그래? 예. 사람이 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번 돈으로 동아일보 라이벌이죠. 동아일보의 라이벌인 조선일보를 인수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동광산을 매각해서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응모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조선일보를 인수를 했지. 네. 그래서 아까 사장이 조만식이라 그랬는데 조만식을 고문으로 빼요. 그리고 지가 이제 직접 사장에 오르죠. 그러면서 이 방응모가 아주 공격적인 그런 뭐라 그래 투자?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우리 신문이 사면 발행이었어. 지면이. 그거를 조속간 6면
얘네가 부수 늘리는 거 이때부터 종특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50% 발행 이상 늘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아일보부터 이강수, 김동진, 함상훈 이런 사람들 또 스카우트합니다. 야. 그러니까 동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복수하는 거야. 옛날에 지가 당했던 거. 근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방흥모가 기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면 학력을 봤다고. 아니 자기가 못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가 못 배운 사람이 이런 거야. 왜 자기가 못 배우면 자식한테 막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것처럼. 그렇죠. 지가 못 배웠으니까 기자들을 공부 많이 한 애들만 데리고 와요. 근데 웃긴 건 이게 DNA가 똑같다고. 지금도 조선일보는요. 기자 뽑을 때 학력 봅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난 왜 떨어뜨렸어, 이 개새끼들아! 아, 너 시험 쳤냐? 조선일보에? 봤었어. 언제? 나 2000 몇 년에 봤었어요. 아니, 그럼 서류는 통과했겠네. 아, 서류 통과했지. 야, 이게 애들 서류는 통과시켜준다니까. 그치. 네. 아니, 좀 갈 때까진 갔어요. 아, 필기도 통과? 네. 아, 3차에서 떨어졌구나. 면접에서 실패구나. 에이, 씨발. 네 얼굴 보면 아무도 안 뽑아줘,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이렇게, 방금 이 박사 얘기처럼 서울대 이러면 100% 다 붙여줘, 그냥,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갖고 왔어. 1988년에서 1991년 3년 동안요, 조선일보 신입 기자를 학력을 봅시다. 100%가 서울 소재대학이야. 지방대학 한 명도 없습니다. 오. 근데, 이 100% 서울 소재대학 중에서 75%가 서울대학교예요. 75%가. 그러니까, 에라이씨. 여러분들 저기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고 또 지방대 이런 분들은 아예 시험 칠 생각을 하지 마. 조선일보는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어부 때부터 개지랄이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들 빼오고 이런 짓거리를 동아일보가 보고만 있었냐?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도 막 증면을 같이 맞불 작전을 하는 거야. 신문 증면을 하고 또 일간지뿐만 아니고 잡지 시장에 뛰는데 신동아 알지? 이게 1920년대 만들어진 거야. 굉장히 오래된 그겁니다. 전통 있는 잡지. 신동아, 신가정 이런 거 만들고. 조선일보도 그래 이 개새끼들 그럼 우리도 따라 만들어. 그래서 조광, 여성, 소년 소년 유명한 소년 거지? 봤어. 이 여성이 혹시 여성조선 뭐 그런 거에 그래, 전신이라고 할 수 여성이야. 있겠네. 그렇지, 그럴 수밖에. 그리고 우리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소년 동아일보. 그래. 예. 그런 거. 그래서 경쟁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이 경쟁이 얼마나 심했냐면, 쪽팔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그거잖아 그때 이게 나왔던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일보가 그 동아일보를 공격할 때 기사로 공격을 해. 그 다르게 공격할 게 있나? 요즘도 뭐 그렇지. 늘 그렇게 공격하잖아. 이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동아일보 사주가 누구야? 김성수 아니야? 김성수지. 근데 김성수가 운영하던 중앙고보하고 그다음에 보성전문학교 여기 문제점은 집중력으로 까는 거야 이제.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아, 지금 맞아. 보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식 뭐 존내 까놓고 광고 안 줄래? 광고 안 주면 존내 까놓고 그러지 않아. 그럼 이걸 받고 그럼 동아일보는 또 가만히 있나? 아니야, 얘도 체질이 비슷하잖아. 같이 맞불 놓는 거지. 이러다가 출혈이 심해지면요 서로 맛이 가 이제. 그렇지. 이걸 타개하려고 우리 동아일보가 일본인 광고주를 위해 가지고 기생 관광을 즉 그 일본인 광고주들을 조선으로 불러. 술 깔고 접대지. 그치. 기생들 그냥 준비하고. 오래된 얘기구만 진짜. 광고 우리 신문 좀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지금도 하죠? 지금도 뭐 그럼요. 지금도 신문사예요. 중요한 게 광고국이야. 광고만 따라 돌아다니는 기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또 조선일보도 아니야. 이건 또 맞불 놔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기생 관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문사가 무슨 의도로 신문사를 경영하는지 딱한 거지 진짜.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씨발 자기 나라 여자들을 일본 애들한테 몸 팔게 보냈다는 거 아니야. 아주 경성을 기방촌으로 만들었구만.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개싸움을 하다가 30년대 후반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일제에 충성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도 충성도 서로 대결하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때는 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한참 그렇죠.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그렇지. 자 이게 그 유명한 겁니다. 그 1938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황국 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다만 오늘의 개소식을 당하여 특별히 이번에 엄선으로 선발된 지원 병사들은 이와 같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진 제도를 특별히 실시하는 촉에 있어서 제1차 훈련생이 많지 그 책임이 중차대한 것이다. 이게 딴 얘기 아니고요. 나가서 싸워라. 그렇지. 이 개새끼들. 우리 젊은이들 나가서 싸란 말이지. 예전에 우리가 그 쌍년 특집할 때도 그 쌍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쟁이 막바지라니까 일본은 그 일제를 찬양하는 이것도 귀찮아. 아이고 뭐 씨발 우리 찬양하고 지랄 필요 없어. 귀찮아. 그래서 아웃! 이 신문을 강제로 폐간시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게 아전인수가 이런 거지. 그렇지. 조선 동아 양신문사는 이게 지네가 독립운동하다 까인 줄 알아. 아니지. 소리지. 아니, 까인 줄 아는 게 아니고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싶은 생각하고 거지.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독립운동 하다가 우리를 폐간시켰어 일제가 씨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빨아주다가 그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원래는 그 일제가 강제 폐간시킨 거는 전시 체제로 가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일본 본토 신문들도 이미 반 이상이 신문 지금 뭐 그 물자 절약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다 폐간됐습니다. 윤정기 뜯어다가 딴 거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총독부가 그런 생각이야. 아니 뭐 논조 비슷한 거 3개나 있으면 뭐해? 그럼 다 없애. 없으면 되지. 일제는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신문을 이렇게 폐간시키면서 조선일보에 80만 원 줬고요. 동아일보에 50만 원을 줬어요. 졸라 많은 돈입니다. 진짜 큰 돈입니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그때 전투기 한 대가 10만 원이래. 야, 씨,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80이면 야, 엄청난 돈이다. 이건 지금 F-15 한 대가 얼마더라? 이거 졸라 비싸요. 가늠이 안 될 돈인데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만약 강제 폐간이면 일본이 미쳤다고 돈을 주니 이걸? 그렇지. 그냥 꺼져 이러면 되지?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하게 폐간했을까? 그지? 이 두 신문사 이 돈 갖고 이제 돈잔치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아마 뭐 몇 달치 월급을 막 주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또 신문은 날라갔는데 잡지는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잡지는 뭐 해야 돼? 얘네가 이게 독립하기 이게 아니잖아. 얘네가 종자가. 그러니까는 빨아줘야지. 여전히 일본의 정책을 갖다가 이제 빨아주는 이걸 길을 갑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일보 잡지 조광. 이게 대박이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광이 친일 활동했던 것들이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해방이 되지? 해방이 되고 남한은 이제 미국이 군정을 설치하잖아.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되는데 이 시기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던 시대가 바로 미군정 시대예요. 아니 미군정 때? 그렇지. 아니 왜냐면 미국이 얘들 수정헌법 제1조가 뭐야? 언론의 자유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이때요.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등록만 하면 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 박사도 그럼 팟캐스트처럼 이 박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다 신문사 사장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요. 뭐 좌익, 우익 막 쏟아질 거 아니야 신문들이. 중도 그렇지. 뭐 보수 진보 막 쏟아지니까 미군정들이 씨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아. 좋됐다. 왜냐 이게 좌익 신문이 이제 활개를 치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주인보 좌파 이쪽이 말하고 글을 잘 써. 그렇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 그러니까 보수 우익한 이 안 되는 거야. 이 말빨에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보수 의견 곤조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군정에서 야 씨발 좋됐다. 야 좌파 신문 다 없애. 이렇게 된 아니 거야. 지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참.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간되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야. 그럼 좌익 견제용으로? 그렇지. 자를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복간이 되는데 1945년 11월 23일입니다. 근데 복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군정청의 우호적 지지와 이해 있는 알선에 의하여 오늘부터 제가한다. 라고 분명하게 보수 우익임을 표방을 합니다. 그렇지. 민족 정농지. 발음도 안 돼 이거. 근데 이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휴관에 들어갑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예. 근데 그때 방응모가 납북을 당합니다. 납북됐죠.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겪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딱 막아준 사람이 한국일보를 차린 장기영입니다. 저번에 그 우리 설경동 특집. 아유 장기영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세 번째 예. 나오고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 장기영 특집 해야 된다니까. 그러게. 그렇죠? 그 방응모 없으니까 조선일보 사장에 5년 임기를 보장받고 취임을 해요. 그래서 발행 부수를 350%, 광고 수입을 518% 증가시켰어요. 정말 능력 탁월하죠. 장기영이가. 예. 그런데 장기영이라는 사람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 스타일을 마음에 안 들어한 방씨 일가가 2년 만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로 나온 장기영이 만든 신문이 바로 한국일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신 어떻게 보면 야 키워놨는데 씨발. 그렇지. 예, 기껏 뒤통수 맞은 거야. 기껏 잘 키워놓고 방 씨가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쫓겨난 거지. 그래서 한국일보를 차렸고. 예. 그래서 장기영이 나간 자리에는 29살짜리 방응모 손자 방일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간이 바로 밤의 대통령이란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방일영의 장남이 지금 조선일보 사장 방사곤.
차남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박용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밤에 대통령 어쩌고 해서 얘기 나온 게 방일영이 조선에서 가장 많은 기생의 머리를 올려준 남자로 그렇게 소문이 났죠. 아니 뭐 조선일보 옛날에는 뭐 저 일본 애들 불러가지고 기생강강 시켜주고 전쟁 저거 끝나고는 지가 기생머리 올려주고 아유 아니 이게... 또 뭐 장자연 사건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종특 같아. 피가 다 그런 피구만 뭐 아유, 짜증나네 씨발. 근데 문제는 이 방일영이 방응모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야? 아니 이거야. 그러니까 방응모가 원래 이게 애가 없었어. 나이 많이 높도록 애가 없었는데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 양자제도. 예. 그러니까 뭐 형이나 동생이 그렇지. 끌어오는 거.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형 아들을 그렇죠. 그 양자로 그게 방재윤이라는 양자인데 방일영이 방우영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재윤은 그냥 죽었고. 근데 웃긴 게요. 이게 이 환갑이 애가 없던 방응모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그의 네 번째 부인 화신백화점 저번 노호영이라 그러는데 환갑이 넘어가지고 아들을 만들었어. 이게 사람이 일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야. 안 되다가 씨발 환갑 넘어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제 물려받은 방일영이한테는 갑자기 나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삼촌이 생긴 거야. 그치? 이런 족보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목이한테 삼촌 그래야 돼? 아우. 아이고, 족보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유산 문제로, 조선일보 유산 문제로, 막 방재선이하고 막, 이 방일영이하고 존나 싸웠다고. 그래,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마라, 뭐, 발로 그런 게 있었어. 그거 뭐, 그때 잠수하는 게 막, 뭐였냐면, 그때 이제 나이 어린 삼촌이잖아. 근데 호주 상속권도 되게 싸워. 그리고 또 싸우겠지. 방재선이가 방응모의 친일 행각을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그때 몇 년도였지? 그때 그 방일영 장례식 때 방상훈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이때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와이프 마누라가 장에 끌려나와서 넘어진 사진이 있더라고. 봤는데 그 뒤로 끌려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팍 넘어져 있더라고. 아유, 하여튼 추잡한 새끼들. 아직도 뭐. 근데 또 웃긴 게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이게 추잡한 새끼들 해도 되나? 안 되지, 임마. 죄송합니다. 사과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은 그래도 개초 방응모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재밌어. 그 방일영, 아까 얘기했죠. 2003년에 사망했고요. 이 양반이 그거야. 박정희하고 형, 동생. 실제로 있어, 실제로. 맨날 같이 미주알이 말아먹고 그랬나? 그래. 술을 그렇게 잘 먹었어. 그 다음에 방우영. 우리 나왔지? 방우영은 방모의 양아들 그리고 방재영의 차남이죠.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양반이 그 2006년도에 피습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때 뉴스 찾아보면 골 잡습니다. 이거 김기춘이가요. 나가지고 이 배우를 북한으로 지목했어. 아니 뭐 얘들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농협 전산 장애도 북한이 일으켰고. 그렇지. 뭐. 그렇지.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디도스도 북한이 했고, 시파 뭐.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각하는 안 해본 게 없고, 그래. 누구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증여세도 아직 뭐 미납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그 정재문 전 신한국당 의원하고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뉴스에서 많이 봤죠. 방상훈.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현 조선일보 사장입니다. 방일영 전 회장의 장남이고요. 명진상부의 대주주이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왕입니다, 지금. 뭐 디지털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코리아나 호텔 지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방상훈 씨가 이게 경찰 조사를 받았죠. 장자연 문제 그랬죠. 때문에. 예. 그 찾아가서 사장실에 찾아가서 그냥 커피 한 잔 경찰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 근데 좀 이렇게 좀 갑갑한 게 보니까 가게들 보니까는 와이프가 윤순명 씨인데 이 양반 저기 윤치호 씨 증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있고 얽혀 있네. 그다음에 방용훈 현재 그 조선일보 이사하고 그 옆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사장입니다. 코리아나 호텔 얘기는 이따 또 나올 텐데요. 아니 언론사가 호텔 사업을 잘해. 자기네가 워낙 밤에 잘 놀아서 그런가? 그러게. 뭐 저 청평하고 남양주에도 다 그 코리아나 호텔 명의로요. 엄청나게 많은 별장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가게도가 이렇게 되는데 뭐 방재선이가 방모 사실 직계잖아. 그렇지. 바로 나는 근데 직계건 지랄이건 이 당시 핏덩어리였고 방모는 납북돼 버렸고 뭐 그러니까 방일영이가 조선일보 사주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한 20살만 됐어도 안 뺏겼을 거야. 뭐야 당신? 그렇지.
그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방일영이가 사장이 됐고 지금 다 자기 자식들을 조선일보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죠. 나는 그런 생각 들어. 이러면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우고 뭐 해가지고 틈만 보면 들어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CJ랑 삼성이랑 또 들이받더라고 보니까. 들이받았더라고. 아니 우리가 사는 삶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생각하는 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군정이 왔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좌익 신문이 완전 다 몰락해버리고 말죠. 우익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서울신문 정관됐다가 복관돼가지고는 기간지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앵무새지 뭐. 정부가 말하는 것만 굉장히 유명했어. 그렇죠. 그걸로 여기서 치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한때 서울시 기관지라서 서울신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하고 민족일보는 조금 대들었었고 그래서 근데 폐간됐죠. 특히 이제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 이제 박정희가 날려버렸지. 날린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 사법살인.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이승만 때도 조봉암 씨를 사법살인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DNA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박정희 씨도 조영수를 빨갱이로 몰아서 사법살인을 했는데 예. 그 민족일보 사건은 뭐야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신문인이 극형과 중형을 받은 최초의 필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필자에 그 재앙화자 써가지고 신문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잡아족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민족일보의 기치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박정희가 좋아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 그러니까 혁신계였어. 진보신문이었지. 예. 그래가지고 통일운동이나 뭐 남북협상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야 이 개새끼야 내세웠어요.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이걸 곱게 안 본 거죠. 국가적 반혁명적 반국가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부터 신문 발행 정지, 19일엔 계엄사령부로부터 폐간, 그래가지고 폐간 처리 받았다가 3개월 만에 종간 완전히 되고, 완전 심하이. 예, 완전 심하이.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이 사형, 5년에서 10년 징역형을 좌르르 받습니다. 진짜 이때 조영수가 이때 사형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명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빨갱이 잡는 걸로 잡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수를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시켜 버렸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현대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박정희가 저질렀는데. 언론을 이렇게 잡아 족치는 경우가 세계 역사상에도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미국 같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기회주의자 조선일보가. 바로 가서 핥아줘야지. 저기 알아줘야지. 바로 핥아줍니다. 그러니까 군사혁명은 이런 불행한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행된 것으로 이것이 거군적인 단결과 함께 국내외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게 된 소위가 실로 여기 있다고 하겠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원래 박정희가요 쿠데타 직후에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야? KBS. 이게 왜냐면 박정희는 언론 통제를 해야 됐거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그냥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네 말 잘 들으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야 이게. 이때 당시에요 원래 신문사에 대해서 대출금리라는 게 적용될 때 일반 금리가 25%였어요. 근데 이때 신문사들 지 말 잘 듣는 신문사들이 18%로. 야. 금리가 낮으면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신문을 찍으면 용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입제예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있잖아. 일반 관세가 30%인데 신문사에는 4.5%. 저건 완전 특혜를 받는 거지. 이러니까 언론 재벌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때 조선일보가요. 이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코리아나 호텔 신축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박정희랑 저기 장경 아까 얘기했죠. 장경 부총리랑 김성곤 공화당 재정 이렇게 나중에 밥 먹으러 갔어. 나 근데 방일영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한마디 하는 거야. 님자. 그 조선일보 사옥이 대평로 거리에 불쑥 튀어나와서 좀 눈이 거슬려. 그렇게 말했다고. 한마디를 했죠. 근데 여기서 방일영 잠깐만 이거 저기 할 말이 없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멍 때리고 있었어. 근데 이때 또 박정희가 또 말을 이어. 걸어버려. 다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때 도로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고 사옥이.
도시계획사는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갑자기 4억을 헐고 다시 지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일영이는 이러지. 좆됐다 씨발.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버버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옷간에 신문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또 한마디 던져요. 예. 일단 차관 돌려줄 테니까 그 대신에 좀 뒤로 물러나서 좀 짓도록 하는 게 어때? 이때 당시 일반 금리가 연리 26%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관 금리가 연리 7인가 8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때 그 전에 호영호제 했다고 했잖아. 형님이 아우한테 선물 하나 준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차관이라 했잖아. 그거 차관으로 준다 했는데 이게 4천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내가 줬는데 참 많이 줬구만. 그런데 이게 언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한일협정, 우리 굴욕적인. 그렇죠. 그때 맺은 상업차관으로 들어온 돈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그 피값, 목숨값. 그렇지. 그거 받은 돈으로 씨발 조선일보 배 채워준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또 욕 나오네, 씨.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그 반대 여론이 많았어. 아니 기간 사업이만 몰라도 이거 호텔은 관광 사업 아니야. 그렇지. 관광 사업이 어떻게 차관을 쓰냐고. 그리고 막 이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도 결국은 이걸 성공시킵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 그때 공화당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 김성곤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방송에 좀 몇 번 나온 것 같기도 몇 번 한데 나왔죠. 공화당 재정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공화당 돈을 다 막 조물딱 그랬지.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커넥션이 언제 이게 따로 한번 한국 친일파들 또 일본의 친한파들 커넥션을 언제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요청 왔더라고요. 그 얘기 언제 한번 해봅시다. 제 책에도 뭐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잠깐만 설명한 그런 거잖아. 그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지하철 공사 처음에 70년대 지었죠? 네. 1호선 지하철 처음 만들 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자. 뭐야 그건 또 그건 뭐야? 신문이 노래 있어. 지하철 관련된 노래. 미쳐버리겠네. 또 뭐야. 진짜 씨. 지하철 만들 때 어디서 기술 갖고 왔냐면 일본에서 들어왔어. 일본에서 빌려.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지은 건데 그런데요. 일본은 일본 자국 내에서 지은 것보다 몇 배 뻥튀기해서 우리나라한테 팔았어 지하철을. 근데 우리나라는 또라이들인가 미쳤나? 왜 이렇게 비싸게 사왔어? 이게 리베이트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차는 지도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국민 세금 사는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비싸게 사고 일본 애들은 비싸게 샀으니까 남는 돈 빽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렇지. 존나 좋잖아. 뺑머니 들어오는 거야. 돈 쉽게 번다. 그걸 받은 게 아까 얘기했던 거 김성곤이야. 그 돈이 이제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저번 방송에 기시 노부스케 자주 나왔는데 그렇죠. 기시 노부스케한테 김성곤이가 이때는 또 다시 그 중에 또 절반을 떼서 다시 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 기간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입찰을 하면 입찰 과정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그 돈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옆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어우 더러운 새끼들 진짜 아주. 이걸 알면은 진짜 박정희를 지지할 수가 없죠. 아니 강바닥에도 그럼 돈 꽤 많이 뿌려줬을 거야. 야 그거 내가 우리 집안이 토목 관련 집안 아니야. 그러게. 딱 보면 견적 나와요 이거는. 미친놈들이야. 언젠가 한번 파봅시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커넥션이 맺어가지고 그 국민들 피똥 싸고 있을 때 위에서 쿵짝쿵짝 거렸는지. 우리는 해방대 조국이 아니에요. 그럼요. 다 노태우 때까지 졸라 빨아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고생하셨던 거는 전부 공화당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공화당 뱃속으로 들어가고 걔들이 우리한테 주긴 줬어. 고무신, 다라 이런 거. 그런 거 주면 또 우리 할머니들 우리 박통각학께서 날 생각해줘가지고 고무신을 주고. 저번에 얘기했던 게 그 푸대가리한 밀가루 이런 거. 아유 참.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가 코리아나 호텔을 지을 때가 68년도였어요. 근데 69년도 그 다음에 박정희가 삼성 개헌을 하지. 당연히 조선일보는 삼성 개헌을 찬성했을 때고. 영광의 후퇴보다 선진의 십자가를 뭐 이런 거 했다고. 나를 버리고 국가를 위해 한 번 더. 짠하다 막.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기사가 이게 신문에서 쓴 거야? 그것도 국민투표 하루 전에. 이게 왜 이랬냐면 아까 세작 얘기했지. 방일영이하고 박정희하고 돈독한 관계였다고. 그래 맨날 술 파티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방일영이 흑석동 대저택 있죠? 예, 그 유명하죠. 저기 노통집에 몇 배 되는. 저기 한강대교 건너시면요 정면에 보이는 언덕 있죠. 거기가 그 집입니다. 그 저기 옆에 그 국립묘지 가기 전에 그 언덕 자체가 다 그 집이에요. 예. 그 구글로 위에서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전락에 넓어요 진짜. 정말 커요. 예. 그래서 유경수가 방일영을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얘들 뭐 어떻게 만난 거야? 근데 방일영이하고 이거 박정희하고 이거 다. 그 방호영이는 자기 자서전에서 박정희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박정희 대통령을 본 것은 그가 최고의 의장일 때 이후락 공보실장과 서정기 씨 등을 데리고 방일영 사장과 함께 한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박 의장이 한 여배우의 손을 잡고 밴드에 맞춰 열심히 노래를 부르셨다. 요렇게 써 있습니다. 아유, 참. 지금 얘기했던, 이 박사 얘기했던 그 자서전에 보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박정희가 했다는 멘트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은 방일영 회장이 부러울 때가 있다. 님자, 부러울 때가 있어. 외국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나가고 싶을 때 놀고, 정부 때리고 싶을 때 또 지가 하면 또 지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그랬다 하더라고. 나도 대통령 그만두고 신문사 사장이나 해볼까. 신문사 사장이나 해볼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11.6이 없었으면 지금 조선일보 사장으로 박 씨가 있을 수도 있는 모르지. 거야. 뭔가 뭐 박통일보 해가지고 뭐 나왔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게 더 낫잖아. 나라 머리 아픈 거 선거 나오고. 아, 신문사 이름 생각났다. 정수일보. 좋잖아.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지금 야 우리 누나 얼마나 고생하냐. 민초들 그렇지. 하찮은 사람들 손잡고 안 잡고. 근데 뭐 지금 그 역할 하는 신문들 많잖아. 뉴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뭐야? 뉴데일리 뭐 그런 얘기. 그게 신문사냐? 아유 씨. 그래서 삼성개헌을 성공시키고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또 나와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과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3번 나왔으니 국민들한테 박정희가 외면을 받겠지. 요 위기를 돌파할 아이디어를 조선일보에서 냅니다. 진짜 여기서 브레인이야 브레인. 그럼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이게 대통령 만들기나 어떤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이런 어떤 프레임 짜는 거에 이미 연구가 돼 있는 거네. 아니 저번에 했죠. 40대 기술원도 조선일보 최병렬이가 했다는 얘기가 있다니까. 그러게. 아니 방호영 자서전 보면은 박 대통령의 부산 유세를 앞두고 이유락 실장이 본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방법 없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때 최석재 주필이 삼선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약을 해라 라고 말을 해줬대요. 최석재가 시켜가지고. 예. 콜을 해준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삼선하고 삼선에서 이제 대통령 됐죠. 그런데 김대중에게 C컵을 하고 이제 다신 선거 안 한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 없어 씨발 이제부터. 그래서 만든 게 유신헌법이지. 이때 나온 게 그럼 예. 조선일보도 관여된 작품이군요. 이게. 그렇죠.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조선일보의 역할이 굉장히 아이디어 뱅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이 발표된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 그게 유신헌법이.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직접 함으로써 빚어졌던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을 일수할 수 있게 된다. 존나 멋있다, 씨발. 그러니까는 똥 싸는 거 귀찮으니까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치. 대통령 선거하면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 그러니까 피곤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뭐 유세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아니 요번 그 투표 시간 연장하는. 그래. 똑같은데 얘들은 있잖아 논리가 다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제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또 한번 빨아줘야지. 10년 동안 5, 6, 7대나 대통령을 역임한 그를 왜 또다시 환영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영도력 때문이다. 야 영도면 저 위에 계신 그 양반은 똑같은 그치, 사람 여기 아니야. 홍나실 저기 암덩어리 가지신 분, 그분이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박정희의 높은 사명감과 뛰어난 능력과 역사의식의 정당성 때문이다. 야, 이거는 신문사 기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유, 그 다음 문장 장난 아니에요. 민족 통일의 사명감과 구국중의 신념에 불타는 영도자를 가졌다. 저기 조선중앙신문 거기하고 뭐가 틀려? 그러게. 방송하고. 야, 이거 완전 이북 신문이네 이거는. 네. 노동신문. 그렇지. 야, 이거 뭐 참 아무리 그때가 암흑의 시대라도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이렇게 기사 써놓고 씨발 밥 먹을 수 있나? 애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안 부끄럽나? 근데 이게 얘네가 박정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바로 그 다음에 유신정권 끝나고 나서 전두환이가 딱 올라오잖아. 전두환이 딱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때 80년 광주에서 일어났어. 조선일보가 다음같이 보도를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도 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안전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조건과 환경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에라이, 아유. 야,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문장 진짜 멋있다. 군이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 이게 군이 존나 참았다는 이야기지? 전두환 특집 들어봐, 이 새끼들아.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옥토퍼스 형한테 뭐라는 줄 알아? 응? 우리 전두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의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그런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은 수도 생활보다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사관학교 4년 생활에서 갈고 닦아 더욱 왜 이러는 거니 얘네 지금? 어? 야, 이 마지막 문제 이거 그의 밑을 거쳐간 부하장교는 그의 통솔 방법을 3분의 1만 흉내내면 모범적 지휘관이한 평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군내 통솔로 되어 있다. 이 개소리야 무슨. 야, 씨, 솔방울로 폭탄 만들었다 그래라, 이 새끼들아. 아, 난리 타고 건너갑니다. 이렇게. 나 이렇게 쓰라 그래도 못 쓰겠다. 아니 이거를 쓰면서 자괴감이 안 드나 얘들은? 콩나물 나오겠다, 이 새끼들. 졸라 빨아줘가지고 똥꼬를 빨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더러워 씨. 야, 조선일보 진짜 대단한 신문이야. 근데 저번에 왜 우리가 KCI인가 부천서 송고문 사건 했었죠. 근데 막 우리가 깠잖아. 그 부천서 송고문대 우리 언론이 막 족같이 했다고. 네. 근데 그게 조선일보입니다. 그게 걔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요. 기사 제목이야, 이게. 급진 세력의 투쟁 전략 전술의 일환. 혁명 위에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아주 독하게 그냥 똥을 그러니까 쳐버린 거지 그냥. 쟤들은 진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여자의 성까지 이용했다. 그거를 없었던 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신문사가 썼단 말이야. 아유, 쪽팔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빨아주니까 뭐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좋겠지. 이렇게 신군부의 똥코를 쪽쪽 빨아주던 조선일보는 그 대가인지 대한민국 1위의 신문으로 발돋움합니다. 그전에는 1위가 아니었다는 얘기네. 예. 1980년 주요 신문사 매출액 1위가 동아일보예요. 265억. 한국일보가 2위로 217억 원. 한국이 잘 나갔었네. 장경이 잘했다니까. 바로 그 뒤에 중앙일보가 214억 원. 조선일보가 한참 떨어진 161억 원이었는데 신군부 때 이제 철저하게 협력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했었죠. 한번 이 작가가 한번 첫 번째. 네, 우리 첫 번째. 야, 옛날 생각난다. 지금 들으니까 생각났어. 천안에서 한번 예, 천안에서 녹음했을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오공정부가 끝났을 때 1988년이죠. 그때 매출액이 조선일보가 914억 원, 2위가 885억의 동아일보. 제낀 거지. 1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동아일보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1위였다가 왜 뒤로 좀 자꾸 처지냐면은 당시 동아일보는 그래도 괜찮은 신문이었다고. 그렇게 논조를 그렇게 유지할 때 1등이었잖아. 지금처럼 조선일보 맨날 따라가고 그렇게 가니까 자꾸 처지는 거 아니야. 아우 답답한 새끼들 진짜 씨. 근데 50 때부터 각 관공서에 신문들이 왜 있잖아요. 이렇게 궤도에 걸어놓은 식으로. 그게 차례 조선일보로 바뀝니다. 그런 매출이 제일 많어. 이게 안 봐도 들어가는 신문이 많은 거야,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면서 진짜 밤의 대통령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을 밀어서 이제 당선시킨 1등 공신이 조선일보였어요. 그렇죠. 이건 뭐 특정 후보를 민다는 거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만 민다는 거는 그리고 공공연히 자기가 밤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미국 신문이나 다른 신문도 그 특정 후보를 밀 수는 있어. 그치. 근데 그거는요 사설에 국한돼야 돼. 그러니까 사설은 자기 신문에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런데 기사에는 중립을 지켜줘야지.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사설이든 기사든 뭐든 전부 다 그때는 완전 김영삼 밀어주고 했었거든. 풀로.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아예 얘기를 하든가. 우리는 김영삼을 미는 신문입니다. 얘기를 하든가. 신문이 논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사설에 국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문하기가 싫은 거지. 신문이 아니야.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김영삼을 어떻게 밀었냐면 그때가 이제 92년도니까
YS DJ 정주영 3파전이었어요. 아, 우리 예. 큰 회장. 정주영하고 3파전이었는데. 너 같은 분? 일단 하고 보는 거야, 씨. 해봤어? 야, 뭐, 정모 50명 해봤어? 100명 와. 콘서트 이틀 만에 준비하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맛이 갔다. 콘서트, 뭐, 300명. 야, 1000명, 씨발. 일단 질러! 정말 대책 없는 새끼, 청취자 여러분. 나 이렇게 대책 없는 새끼 정말 처음 봤어요. 아, 내가 행사를 몇 번 해봤는데 1000명 이게 단위가 틀려지면은 맛이 가거든 사람이. 다르다고 이 새끼야.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1000명이 어떤 규모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해봤어? 일단 해. 나는 머리가 아프잖아 지금. 아무튼 돌아갑시다 다시. 그런데 그 정주영하고 3파전이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정주영을 의도적으로 기사에서 빼죠. 그래서 YS DJ 양강전으로 압축시킵니다. 왜냐면은 그 정주영 씨 표가 YS랑 겹치거든. 그렇잖아? 맞지. 예. 보수주 표. 그러니까 겹치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야. 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도 지금 그렇지. 지네 원하는 단위라 어쩌고저쩌고 다 지네 원하는 그걸 유도하잖아 자꾸. 근데 이게 몽구야. 조선일보 좀 어떻게 해봐라 몽구야. 아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게 97년에도 그랬어요. 그 이인재하고 이해창 표가 겹치니까 또 김대중, 이해창, 양강대교를 몰아갔지. 아, 근데 또 맨날 똑같은 짓을 이인재 하는 거야. 삐지고 또. 그 뒤에 그 나오면 그건 이따가 중앙일보 얘기할 때 합시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뻔하잖아. 선거 때만 나오면 빨갱이 수법. 그렇지. 백가 시즌은 당연히 터져요. 대선 직전에 그 대형 간첩다 사건 터지지. 이제 이선실 간첩다 사건이라는데 이거를 일면 탑으로 실은 신문은요.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더 가관이야. 뭐 간첩단 정치권 접촉 확인 이게 기사 제목인데 여기서 정치권이란 건 김대중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칼럼 어떻게 썼냐면요. 모 씨의 비서가 국방위의 2급 비밀을 북한에 넘겨주어 김일성의 손에 들어가. 이게 모 씨가 누구야? 김대중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를 그 썼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번 언제 또 나왔는데 조선일보 유근일 씨 칼럼에서 뭐라 썼냐면 통일국민당 정주영이 적당히 많이 득표할 경우엔 그는 김영삼 씨를 떨어뜨리고 김대중 씨를 당선시킬 것이다. 나야 나. 야 이게 신문이야 이게 칼럼이야? 그냥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정주영 찍으면 김영삼이 되니까 아니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이가 되니까 정주영 찍지 마. 이게 아니야. 미친놈들이지 이게. 근데 이거 기사뿐만이 아니고요. 사진, 기사 순서, 편집 위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김영삼한테 유리하게 썼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YS 장학생이라고 밝혀졌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단하긴 대단하다 해네. 그렇죠. 그래서 신문사 그 간부가 그 YS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했어. 자, 지방의 어느 신문에는 포섭했고 뭐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이게. 이거 공짜로 해준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뭐 있었겠지 뭐 씨.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금 이 박사 말대로 그 김영삼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조선일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자부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97년 대선에도 똑같은 그런 개짓거리를 합니다. 아 근데 이 개짓거리가 장난이 아닌 게 IMF 때도 이제 경제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우리 경제 비관할 것 없다. 그러면서 외국 언론의 한국 대리기라면서 이제 한국 경제를 낙관했어요. 조선일보는. 그게 왜 그랬냐면 낙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김영삼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국 언론은 이 당시 IMF 때문에 한국 언론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쓰고 난리 났었거든. 예. 근데 조선일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경제 비가 날 거 없다. 뭐 이따고 한 거예요. 그런데 IMF 그 국가 부도 사태가 뻥 터졌는데도 조선일보는 입 싹 닫고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바로 자기네들 그 잘못한 거 막기 위해서 이회찬 대통령 만들기에 완전 올인을 해요. 대선 전전날에 조선일보에 김대중 다른 김대중 술 처먹고 이제 난동을 한번 저질렀는데 이 기자협회부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국민신당 당원들이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16일 밤 어디선가 갑자기 김대중 주필이 나타나서 경찰병력과 국민신당 당원 사이에서 니네들 뭐하는 거야!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취기가 오른 김대중 주필은 니네들 내일 모레면 끝이다. 국민회의 국민신당 너희 싹 죽는다. 까불지 마라. 내일 모레면 없어질 정당들이다. 라면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그 이름 똑같은 이 김대중이가
조선일보 김대중이죠. 김대중 칼럼. 리모델. 엄청난 사람이거든.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따우 짓을 한 겁니다. 예. 아유. 방금 이렇게 이 박사 언급한 게 그 우리나라 최대 신문 조선일보 주필이 대선 전날 저지르는 그런 만행이죠. 만행, 뭐 작태, 술고장. 술고장 이런 건데. 근데 김대중이 언제 한번 이것 때문에 뭐 사과 뭐 이런 거 한 적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나라 같았으면 바로 아웃이야 그날로. 그렇지. 근데 아직도 지금도 하려 가잖아 김대중 그렇지. 씨가. 네. 언론계에 다시는 못 나타날 일이지. 이거. 그렇지. 근데 그러면 멘붕이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김대중이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멘붕.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주필이 이제 당선자 김대중을 또 깎아내립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깎아내리는 거야. 이건 좀 야, 쪼잔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뻔뻔하다 진짜.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는 자존심도 없는 거야. 이거는요, 딴지일보가 특종 보도한 건데, 김대중이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서 조선일보에 기사를 실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 당선자를 가리켜 인기주의자, Populist, 오케이,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 Unpredictable, 뭐 영어로 오지라 돼 이것들이. 그리고 그의 경제 정책을 근거 없는 Unfounded.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 이렇게 짜증난다. 이거 인용한 거야. 네.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썼다는 얘기죠. 김대중 당선자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으로 썼다는 이거야. 근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보니까 그런 기사가 없어. 없어. 만들어낸 거야, 김대중이가. 그러면 이게 아까 이게 인기주의자 있지? 네, Populist. 이거는요, 우리가 퍼플리즘 하잖아. 예.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이가 이거를 뭐 인기주의자로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인민주의로 해석해야 인민주의지. 되는 겁니다. 인기주의자가 아니고. 뭐 잘못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김대중 당선자가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박해받았던 인민주의. 이렇게 나와. 좌파 노동자 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른다. 이거를 인기주의자라고 바꿔버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정책 근거 없는 Unfounded. 이거는 어떻게 김대중이가 얘기했냐면요. 그의 경제정책을 근거 없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썼지? 예.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DJ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는 틀림없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해석을 못하는 거구만 한마디로.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완전 이 말 하나 때문에 180도가 달리잖아. 해석 그렇죠. 자체가.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DJ 경제정책 괜찮다. 예. 이렇게 쓴 높게 건데 평가한 거죠. 김대중은 그 근거 없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 Unpredictable. 이 문장은요. 월스트리트 저널 한 달치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싫었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없는 거 일부러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언론이 김대중 당선자를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김대중을 당선자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쪽팔린 얘기지. 이거. 아유. 대단하다 김대중 주필. 그런데 이것도 김대중이가 이것 때문에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외국 같으면요. 이거 사과가 아니고 놔야지. 펜 놔야지. 그렇지. 이게 뭐 기자야. 이게 팩트를 얘기하는 기자 거짓을 얘기했는데 이건 펜 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계속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어쨌든 당선자들은 그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 그 DJ가 당선되고 나서 화해를 하려고 하지 처음에는. 야 이거 그러니까 DJ도 순진한 거지. 그러니까 하려고 했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데. DJ랑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라면 치를 떨거든. 그렇죠. 근데 악연이 많은데 DJ의 가장 그 대표적인 악연이 그 예전에 그 조평 사태. 유명한 조평 사태. 조선일보하고 평화민주당하고 그렇죠. 한판 붙었었지. 1989년 3월에 그때 터집니다. 뭐였냐면은 3월 5일자 주간조선에 실렸던 조선일보 기자 부지영이 썼던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일행의 유력 순방 동행 취재기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기사였죠. 이때 뭐 왜 그랬냐면 평민당은 새에 비유를 했어요. 그 양락에 사용하는 그 중도의 자세 막 이렇게 쓰다가 이 기사 중에요. 이런 걸 나왔습니다. 수행 의원들 중에 일부가 비행기에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로마에서 나 이거 뭐 깨더라고. 교황이랑 사진 찍자고 옷을 잡아당겼대.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외국 여자를 희롱하고 아니 무슨 이게 나 이거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부지영이는 이제 이거를 평화민주당 애들이 했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평화민주당에서 또 김대중이가 발끈한 거죠. 발끈했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웬만하면 이거 이 언론하고는 정면을 안 하거든요. 그 정당들은. 그렇죠. 근데 이때 3월 3일날 열린 확대 간부회에서 총재가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이때 뭐라 했냐면은 DJ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인들의 신뢰가
기자가 쓴 기사 하나로 무너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되는 DJ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정말 화가 난 거거든. 이래서 평민당이 3월 7일 날 부지영, 아까 그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 발행인, 그다음 데스크들, 그 편집국장, 그쵸. 예. 그다음에 주간조선 발행인, 그 편집인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합니다. 너도 이거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 고소? 나는 환영이야. 그러니까는 조선일보도 같이 가 이제. 같이 맞짱 뜨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평민당이 이렇게 한 거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뭐 말하는 거라고 새끼들 언론 탄압이래. 씨. 아이고.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평민당이 주간조선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불매의 운동을 벌이겠다 한 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 주간조선의 내용은 진실에 입각한 것임을 재확인한다라고 썼어요. 이때. 아, 욕하고 싶다 진짜. 뭐 이렇게 어떻게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10월 17일 날 평민당이 어쨌든 고발 취하를 합니다. 이때 방우영이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민당이 불매운동해가지고 조선일보 부수는 5만 부가 줄었으며 발행 부수는 호남 지역보다 비호남 전체에서 약간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는 그렇게 화해를 시도했던 김대중 뒤통수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후려친 거지. 후려쳤죠. 아까 조평한테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DJ도 참다가 안 되는 거야. 세무사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DJ는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대중 주필이 뭐 없는 거 막 자꾸 만들어내고 자꾸 쿡쿡쿡 쑤시니까 열받아가지고 세무조사를 때렸는데 이때 그 어쨌든 자기 곤조가 있는 이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요. 맞짱을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한테는 다 뭐 자기가 굽신굽신했지. 대통령 만들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굽신굽신하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차피 다음 대선에서 또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정권이 실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실패가 팩트든 아니든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실패로 지네가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몰아야 돼.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실패한 정권이 돼야지만 그렇지. 다음 선거에서 이해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계속 김대중하고 국민의 정부를 몰아붙이는 거죠. 이때 나오는 기사들이 다 이런 거예요. 뭐 호남 인사가 요직을 싹쓸이했다라고 쓰고. 뻥이잖아 그것도. 보면 돼요 이거를. 이때 뭐냐면 DJ 정권 호남 편중 인사 백서라고 한나라당 발간까지 했어요. 이걸 또 지니까 조선일보는 또 치고 한나라당 또 하고.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 차관급 출신 지역 비율은요. 영남이 28%, 호남이 20%고요. 1급에서 3급의 고위 공무원은 영남이 34%, 호남이 23%입니다. 이게 DJ 정부 때 영호남 장착한 비율이라는 근데 얘기죠. 이게 어떻게 싹쓸이야. 그렇지. 영남이 더 많네.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인구가 압도적으로 영남 쪽이 많은데 이게 비율이 상식적으로도 역전이야 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뭘 이렇게 얘기를 해. 이때 그래도 한나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 각 지역별 인구 비율을 보면 호남이 11.7%밖에 안 되는데 주요 인사가 20%니까 편중 인사다. 야 이 개! 나 얘네가 이 어떤 자기네 이 DNA가 계산이 독특한 수학법이 항상 있어요. 아니 산사 안 돼? 지난번 4.45입 때부터 내려오는 거구만 이 인간들 진짜. 이거를 근데 이때요 조선일보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아일보도 이런 걸 합니다 그때. 아니 그러니까 봐 이게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주장하는 거지. 호남이 지금 우리 전체 인구 호남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11.7%밖에 안 되니까 그 11.7% 정도만 그 뭐야 인사가 저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 근데 20% 됐기 때문에 이거 편중 인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무슨 우리나라 연방 정부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이 봐봐 호남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어디서 살아? 서울 살잖아. 서울 살아. 그러게. 호남에 먹고 살 게 없어 다 올라왔다고. 그러게. 그러면 그 사람들 고향은 저 호남이지. 서울인가? 그걸 다 따지면 20%가 넘어간다고요. 근데 계산을 이따구로 하고 있어. 미친놈들이. 아니 그리고 아예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완전 본적지로만 따지면은 서울 사람들이 25%가 들어와 있어야겠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면 한나라당이 야 조선일보가 이렇게 오케이, 말했어. 땡큐. 이렇게 그러면 다시 조선일보가 저거 봐 한나라당이 저렇게 말했다. 지들끼리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형님 먼저 아홉 먼저 무슨 라면도 아니고 씨. 아. 이거 뭐 동아일보도 뭐 다르진 않고요. 근데 그 김대중 정권에서 저질렀던 또 최고의 작태는 저겁니다. 최장집 사건이라고 있지. 최장집은 그 당시 고려대 교수였고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었는데 진보적 학자였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최장집이한테 메스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 근데 말이 안 돼요. 일개 언론사가 어떻게 학자가 갖고 있는 사상의 검증을 한다고 칼을 들이댑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건 이 박사 네가 존나 열려야 되는 거야. 나한테 들이대. 아니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이대봐 한번. 나는 사상 검증할 것도 없지만 이거 한번 대봐 어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학자의 사상을 어떻게 자기들이 검증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 지네가 그 학자의 그 글을 인용해서 써야지 뭘 지네가 검증을 해. 언론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언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그거야. 우종창이가 이거 썼는데 우종창이는 노무현도 한 방에 보낸 새끼 말고 한 방에 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그겁니다.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이게 제목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앞뒤 다 자르고 딱 일부만 인용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거를 이게 기사를 이렇게 쓰니까 한나라당 애들이 싹 집어가지고. 논문도 읽어보지도 않아놓고는 이거 봐 이 빨갱이 이렇게 된 거야. 최장집은 빨갱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빨갱이라고 그랬다고 또 조선일보 또 얘기하고. 아유, 주고받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아니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또 조선일보의 뭐. 공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인재가 올라올 거라고 이인재 씨. 조선일보는 그렇게 생각했지. 확신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의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무현이 형이 바람을 일으키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바람 한번 잡아보겠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이 보통인가? 우리 무현이 형이 정면 돌파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 나와. 조중동은 떼라고 손 떼라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그 말을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조선일보가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설이 대선 전날에 그 정몽준 노무현 지지 철회 뭐 어젯밤 전격 선언 뭐 국민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 뭘 씨발 국민 현명한 판단이 뭔데? 근데 이게요. 그때 나왔던 이 기사는 엄청난 역풍을 가져오는 게요. 조선일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자들이 결속을 했고요. 땡큐 졸라 고마워 씨발. 새벽 4시까지 그때 라디오 20일 막 이런 데서 보면요. 뭐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절망 같은 방송을 했지만 이게 지지자들 혹은 준 지지자들까지 엄청나게 결속을 일으킵니다. 내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지네가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지. 그날 나도 기억나는 게 보통 술 처먹고 선거 안 하던 새끼들이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 투표해 막 그러니까 그러고 위기감을 느낀 거였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네 방식대로 뭐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지 그때. 그러니까 완전 조선일보가 지 발등 찍은 거지. 여태까지 계속해서 대통령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요번에 실패한 거지. 그러나 역시 노무현 정권에서도 조선일보는 김대중 때와 똑같이 실패한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거는 성공했지. 노무현 네. 대통령 아주 예. 완전 깎아내려서 그래도 이명박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성공했어.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박근혜를 준비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친일파의 DNA에 따라서 뭐 망가지지도 않은 경제 망가뜨린 다음에 경제 다시 일으킨다고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분리시킵니다 지금. 그렇지. 이명박 인기 안 좋으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조선일보가 지금 왜 그 기사에 이명박 얘기를 자꾸 안 하는지는. 예? 엮이면 피곤하거든 지네가. 그렇지.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려고 앞장을 쓰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 조중동에서 가장 원탑이니까 조선일보 얘기를 지금까지 쭉 제일 많이 오래 했네요. 미안해요 중앙동아. 어쩔 수 없어. 조선이 원탑이야. 야, 저 김진은 항상 중앙조선동아라. 중조동. 아유 우리 김진의 애사심은 알아줘야 돼 씨발. 아유. 아니 건희 형 뭐 한 개 줘. 김진의 언니가. 그러니까 따라해봤는데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 중조동. 중조동이 안 그래. 중앙조선동아 이렇게. 중앙동아. 아니 김진 의원님 조중동은요 이제 고유명사가 됐어요. 뭐 참 별 이상한 데 애사심을 발휘해.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기 다니는 회사니까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이런 언론의 어떤 작태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이제. 근데 좀 알려져 가지고 조중동 이런 것들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난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